안녕하세요. 여기는 맘워크입니다. 엄마의 일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저는 라이프살롱 진아이고요. 저는 엄마의 연구소 명랑무언가입니다. 네, 저는 라이프 코치 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 3 저번 거에서는 저희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록을 사실 깊이 기록하고 좀 꾸준히 하는 게 결국 SNS 온라인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블로그나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다 만난 게 결국 SNS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일의 시작도 SNS고 지금도 SNS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시작, 정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단계로 돌아와서 이 두 분도 저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일기장, 남편 회사 일기장에 기록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 장벽이 있었거든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 공개한다는 것, 공개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게 되게 두려움이 있었고 분명히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소셜라이징한 글쓰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게 SNS를 이제 제가 또 영어 원서 읽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네트워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기장에 쓰던 것을 네트워킹하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시작이.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뭐 이웃 정말 저도 거의 영에서 이제 그 하다가 글을 적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을 눌러주고 댓글이 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나를 키우겠다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처음에 하실 때 내가 이거를 키우겠다. 이거를 키워서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되셨는지. 저도 사실 시작부터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면밀하십니다. 빅픽처를 가지고. 그렇죠. 빅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자영업을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25부터 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10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게 마케팅의 중요성이었어요.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뭐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잘났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일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온라인의 그런 블로그나 뭐 SNS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경력단절 시간을 애 키우면서 집에 있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회사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중에. 그리고 나의 일을 할 건데 나의 일을 하려면 그 시점에 먼 미래의 언젠가에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스피커 같은 뭔가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SNS 뭐 블로그든 온라인 채널이 하루아침에 쭉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하나씩 기록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키워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랬지만 그냥 일기장처럼 시작은 일단 했어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그러셨다는 게 네네. 완전 다르죠. 왜냐 그 결과물이 시작을-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물이 확실히. 그렇죠. 네. 이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저 인플루언서. 지금 보시니까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기처럼 단순히 한두 줄의 기록처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매일매일 그 뭐 예를 들어 새벽 기상 일기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떻게 일어났다, 뭐 피곤했다, 어쨌다 하는 이렇게 간단한 일기를 계속 쓰는 거 한 3년 정도 했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외부에서 보시면 뭔가 꾸준히 오래 성실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못했고 저는 기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기록은 꾸준해야 의미가 있는데 우리 뭐 다이어리 1월달 첫 주에만 이렇게 새까만 것처럼 항상 그랬거든요. 처음에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좀 꾸준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그 당 시점이라서 아무것도 이제 자기 개발의 기본 기초 체력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자리에 앉아서 서너 줄의 일기를 쓰는 것조차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큰 챌린지였는데 그걸 이제 블로그에 그냥 한 거죠. 블로그에 매일매일 일기처럼. 그걸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3년. 네네. 완전 리추얼이네요. 진짜 요즘에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추얼. 맞죠. 힘들어도 네, 매일매일 네. 하는 그 꾸준히. 저력. 네. 그 꾸준히가 결국 지금의 그 뭔가 걸 만드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다 보면은 맞아요. 매일 일기 힘들죠. 네. 왜요? 오늘 아침 눈뜨기가 너무 힘들었다. 새벽에 애들이 맨날 울었다. 이 얘기를 내가 매일매일 3년을 쓰면 얼마나 3년이 아니라 3달만 써도 되게 바보 같거든요. 내가 이걸 왜 쓰고 그렇죠. 있지? 내가 이거 네. 근데 그거를 쓰게 한 힘은 뭐예요? 그럼 왜 쓰신 거예요? 네. 이 블로그가 언젠간 나에게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와, 저는 대단하다.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으로. 네, 지금은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떤 시점에 가면 충분히 얘가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글 쓰는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근육이 붙은 것 같아라는 그 감이 온 시점이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라는 시점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블로그 키우기라든지 네. 블로그 키우는 게 뭐 키워드 잡아서 글 쓰는 거나 아니면 글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그 시점이 나왔었거든요. 온 때가 있어 그게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온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워낙에 그 앞에 기초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너무 빠르게 많이 하시죠. 갖고 계세요. 예, 이미 자원이 가득 있어. 맞아. 예, 그러니까 많아요, 그걸 그런 조금만 분들. 시작하시면 돼서 그걸 제가 펼쳐내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제가 그래도 많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걸리는 케이스고 보통 꾸준히 하시면은 어떻게든 이게 비치는 날이 온다. 근데 보통 거기까지 못 가시고 그렇죠. 놓으시죠. 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그 마인드 세팅 자체가 이게 나에게 나중에 마케팅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언젠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은 진짜 많지는 않으실 분데 되게 레어한 케이스신 것 같아요. 그 마인드셋 자체가 벌써 거기서부터 생산자 마인드와 온라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그 당시에 10년 전에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벌써 지금 나이 벌써 거의 25세 이제 제 일을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20년 더. 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고 여기에 대한 시장성이나 그런 중요성을 것들을 이미 아, 알고 예, 계셨구나. 충분히 경험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되게 샤이하고 사람들한테 말 잘 못 걸고 그런데도 뭔가 영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너 그런 거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선 잘 못하지만 온라인에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 되게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면 또 진주 코치님께서는 또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진 않은 걸로 맞아요. 저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진아님이랑 사실 모험가님이랑 다 우리 거의 시작점에서 네. 이제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계속 기록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일기 쓰고 뭔가 나의 생각을 휘발되지 않게 남기고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이런 기록들을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절대 판단 기준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 흔적을 남기는 자체를 되게 행위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싸이, 카스 이제 그 SNS를 이제 굉장히 지인들 위주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사진 또 아이들 왔을 때 아이들 사진 뭐 어디 갔던 거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 글쓰기로 하려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 저항감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네, 나는 내가 이게 나를 괜히 노출하는 거에 대한 조심성 그럼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남의 거를 몰래 예전에는 검색만 해서 쓱 보고 나왔다면 누군가에게 단 한 줄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정보라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고 그게 아니라도 기록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좀 공개 글쓰기를 좀 시도를 해봤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닉네임 쓰고 제 실명 뭐 나오는 어떤 그런 거 있으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같이 처음에 이런 공개 글쓰기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면 내 글이 너무 별론데 그럼 글쓰기 책을 찾으면서 좀 더 디벨롭 해보고 그리고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더 관찰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이걸 글로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고민하면서 쓰는 과정 그 자체가 그냥 성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글 못 써, 뭐 아니면 난 뭐 누군가 내 거를 뭐 별로 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남기는 행위 그 자체를 정말 아까 모은가님도 얘기하셨지만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셀카 엄청 올리고 맞아요. 어느 순간 모자이크 하셨다고 빵 터지고 계셨는데 혹시 모자이크 하셨나요? 저도 제 얼굴 올리는 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진주코치님 되게 인스타에 셀카 많이 올리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올리시. 지금 모자이크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저는 그냥 누가 나를 해하면 막 그때 막 애들 유괴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엄마 블로그 많이 보고 걱정하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괜히 걱정해서 그때 아이들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사실 다 굉장히 오픈 맞아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뭐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냥 그 또한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진 올리는 거를 자제하는 게 질릴까봐 안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너무 많이 올리면 질릴 것 같아서 안. 근데 저도 그런 저항감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블로그를 지인한테는 안 알려줘요. 저도 오프라인지는 몰라요. 네, 저도 그냥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듀얼 아이덴티티 같은 맞아요. 게 멀티페르소나요? 있는데, 네, 그럼요. 온라인의 삶과 오프라인의 삶이 조금 다른. 근데 그거에 그래요? 저는 약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이 나 온라인에 몰라야 내가 조금 더 솔직하고 네, 편안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자유로워질 수 솔직해질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약간 거의 뭐라 그러지? 비슷해지시고. 일치해지지 않아. 일상이 그게 성공한 거라 그랬어. 아니요. 아니 외국된 이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날 것과 큐레이팅 된 게 잘 어떻게 보면은 균형감 있게 되는 어느 시점이 오지 않나. 또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들 이제 공개로 뭔가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도 다 갖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뭐 이런 게 쓰면 내 이렇게 쓴 게 맞나 하고 쓰고 자기의심 많이 하죠. 쓰고 다시 지우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우진 않지만 다음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지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항감이 있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너 오픈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오픈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뭐 변화해야겠다는 그 시점을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다 자기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죠?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블로그를 그쵸, 하는지, 왜 인스타를 하는지가 내가 스스로 설득이 돼야 네, 맞아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나다운 거고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덜 뭐 상처받을 일도 가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네. 되는해서 나의 Y가 뭔지를 맞아요.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모험가님이 인사이트를 주셨던 거는 그 좀 키워야겠다는 이미 그런 이미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목표. 가지고 하신 거고 진아님 어떠셨어요? 어, 갑자기 진아님 제가 그죠. 저의 목표는 나를 모르겠으니까 나를 알아야겠다는 목적으로 성찰적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저도 기록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남는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뭐 돈이나 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때였지만 그래도 이게 남는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쓰는 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를수록 더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모를수록 더 기록을
그를 알죠. 하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 맞아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서 딴 얘기인데 한근태 작가님이나 그리고 그 일본에도 유명한 뭐 이렇게 그 작가님들은 내가 뭐에 알고 싶을 때 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 주제에 쓰면서. 대해서 알고 싶으면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쓰면 잘 모르니까 찾아보고 공부하고 맞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너무 너무 좋은데요. 공감된다. 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 진짜 분명히 저도 막힐 때 공부하고 더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더 그래서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쓰면서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리되고. 내가 쓰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모를수록 기록하는 게 전 좋다라는 음.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날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쓰는 건데 그럼 진주님의 SNS 하신 목표는 무엇이에요? 저는 진짜 기록에서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크는 게 너무 아깝고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던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누구랑 소통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아이들 이야기랑 책 얘기 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댓글들이 반응이 이제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인 나만의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개적인 글쓰기는 피드백이 좋든 나쁘든 어떤 소통이 되고 그게 사실 가장 좋은 건 피드백이 받는다는 자체는 나를 어떻게 보면 성장해주는 도구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를 알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파악하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거기에 다 휩쓸려가는 건 아니지만 뭐 즉각적인 중요하죠. 반응도 되게 재미있었고 맞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뭔가 드리면 좋겠다. 기왕이면 좋은 에너지를 좀 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내가 배우는 거를 왜 배우는지 저 스스로도 설득하고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뭐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렇게 저는 그냥 좀 약간 무르르듯이 왔던 것 같고 막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는데 주변에 다들 인플루언서 이러니까 자극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멋있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던 똑같이 것 같고. 글을 썼는데 저들은 그렇게 네. 되고 나도 똑같은 네. 시간을 써서 글을 썼는데 그걸 뭐 비교하지 않을 수가 그 없죠. 생산적인 네. 부분에 나중에는 점점 더 포커싱이 그렇죠. 되고 일단 써야지 느껴지는 희노애락과 나의 강점과 단점이 보이면서 디벨롭돼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공개가 그게 중요. 그 아까 말씀하신 피드백, 그들의 피드백.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공개해서 그들의 그걸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기장에 썼으면 모르죠. 그렇죠. 네, 성찰은 됐겠지만 그 이상이 안 되는 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인의 보이스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게 뭐 정보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도 사실 재밌잖아. 나 혼자 재밌어요. 애들 막 키우기 힘든데 이제 그런 같이 공감도 하고 네. 저도 다른 분들한테 사실 진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저같이 저항감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꼭 드러내자. 모자이크 처리 이름 하시더라도 닉네임으로 사진 안 닉네임으로 올려도 그냥 손만 나와도 되고 맞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든 쓰는 거 아까 모험가님 쓰신 것처럼 뭐 그냥 일어났다라는 인증이라도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100만 쉽지 않으니까 있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가 이게 맞나 뭐 그냥 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누구든 공감을 받고 싶다는 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위안도 되고 결국 우린 다 공감을 얻고자 하는 그쵸, 거고 외롭지 않게 되는 그런 거니까 어딘가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개 기록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맞아요. 시작은 저도 전혀 전략적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키워드 잡고 이런 게 저는 성향상 좀 에세이처럼 제목 일부러 더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엄청 이유 많으시잖아요. 네, 그 4.0 얘기는 아니 전략적인 건 진짜 모험가님이 풀어주실 게 진짜 많은 전략은 것 같아요. 뭐 다음 세션에서 또 전략은 또 기대되네요. 모험가님이랑 또 그래도 뭐
4,000명 이상 그게 공짜로 오르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주님도 분명히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실 거고 저도 뭐 소소하나마 또 남길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네네. 우리가 이 블로그를 블로그든 뭐 이제 어떻게 인스타그램도 키웠나. 우리 다 뭐 인스타그램도 저는 또 유튜브도 뭐 이제 시작했지만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키웠는지 조금 더 how to가 되겠죠. 그런 얘기들로 조금 더 좋겠네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